안녕하세요. 비전 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특히 그림 자료가 많은 경우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미술 자료라든지 과학 자료, 또 관광 자료, 역사적인 자료 이렇게 어떤 생각에 그림 자료가 많을 것 같은 분야의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 좋은 도구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 시간에 책 60권 중에서 첫 번째를 국제정치학 개론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했고요. 그 국제정치학 개론의 목차가 50개까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3개까지 목차를 정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서재실이 있는데 이 서재실에는 강사님이 갖고 계신 모든 컴퓨터 자료를 등록을 했었지요. 하나의 목차에 이렇게 15개까지 그림을 등록할 수 있고 하나의 목차에 단락을 15개까지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단락을 국제정치학 역사라는 단락으로 정의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클릭을 해서 이쪽 편집창에 대한 내용을 쭉 채워볼 것인데요. 우선 제목을 국제정치학 학문의 족보라고 한 이름을 붙였고, 그 다음에 그림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우선 생각을 먼저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림은 한 단락에 8장까지 만들 수 있으며 이게 그림을 추가할 수 있고 그 옆에 추가한 그림이 잘못됐을 경우에 삭제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삭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녹음 연결이라고 해서 오늘 이 단락 단위로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. 이쪽 오른쪽에 서재실에서의 녹음 파일 연결은 오늘 목차, 이 목차로 강의한 전체를 녹음할 경우에는 여기에다 등록을 하고요. 또 이 단락에 그림이 8장 들어가고 또 여러 자료들 설명하다 보면 이 한 편의 단락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이상의 분량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단락별로도 녹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녹음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. 그럼 첫 번째 그림서부터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. 그림 추가 첫 번째 그림 하면 탐색기 창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디에 있는 그림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탐색을 클릭을 해서 그림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그림, 세 번째 그림, 굉장히 편하죠. 네 번째 그림, 즉 내 그림을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 폴더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자동 편집창으로 이렇게 8개까지 만들어집니다. 하나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.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 보고요. 이렇게 해서 6장에 8장 그림 중에서 6개까지 추가를 했고요. 대개 하나의 단락별로 8장을 처음 만들 때 꽉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어서 나중에라도 보완을 할 경우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더 추가 넣는다든지 또 업그레이드 할 때 용이하겠죠. 같은 이치로 이 단락도 하나의 목차에 단락을 15개를 다 채우는 것보다는 한 4~5개만 만들고 또 하나의 목차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듣는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좀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경우를 가상을 해서 하나의 목차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. 1번서부터 5번째 단계는 단락은 주로 초보자들용, 6번째서부터 10번째는 중급, 또 그 이상은 이제 고급 이렇게 만들어서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여유 있게 단락을 두어서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개발한 사람의 의도입니다. 자, 왼쪽에 그림 이제 6장까지 채웠고요. 그 다음에 3단계 세 번째 강의는 텍스트, 파워포인트처럼 하나의 화면에 글씨도 넣고 그림도 삽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글꼴도 바꿔주고 이런 그 측면의 것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은 그냥 그림 8장만 채워도
그림만 딱 띄워도 상당히 훌륭한 강의가 될 수 있죠. 또 한편 그림 띄워놓고 설명을 하려면 설명 텍스트 창을 같이 띄워놓고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마련된 것이 이 보충 설명 창과 독자 노트 창이 있습니다. 둘이 역할과 기능은 똑같은데요. 독자 노트 창은 만약에 오늘 이 강의한 내용을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제자들에게 배포를 한다. 그랬을 경우에 받아보는 제자들도 이 설명에 대한 노트를 한다든지 또 본인의 의견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두 개 영역을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 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충 설명창에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텍스트문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요. 또 독자 노트 창에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. 저장을 누르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다음은 즐겨찾기 그룹 4개 버튼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버튼은 강사가 책과 관계없이 또 목차와도 관계없이 언제든지 강의할 때 내가 즐겨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는 자료를 불러내는 파일을 4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탐색기 창이 나오죠.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나는 주로 아래 한글을 언제든지 불러서 이렇게 직접 쓰면서 보여주고 싶다. 그럴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아래 한글을 등록을 합니다. 그러면 이와 같이 아래 한글 파일이 나오죠.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등록을 하고요.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찾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. 자료를 찾아서 주로 동영상 뭐 여기도 등록한 것입니다만 이 노래를 내가 즐겨 듣는다. 그럼 이걸 클릭을 해서 이것도 즐겨찾기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. 4개까지니까 필요 없으면 이걸 이제 끊기를 하면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. 두 번째 즐겨찾기 파일은 이제 끊었습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만 즐겨찾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이 이제 6장까지 등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편집창으로 내려왔고요. 이게 편집창이기도 하고 미리 보기 창이 되기도 합니다. 이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있던 이 편집창 또는 미리 보기 창이 프로젝터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강사는 지금 프로젝터 화면으로 이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프로젝터 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 강사는 지금 프로젝터의 이 화면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이죠. 한편 이 편집창은 두 번째, 그 다음 대기 자막으로 편집창에 들어오고요. 또 송출 버튼 누르면 지금 두 번째가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대기 자막으로 내려오는 것이죠. 이제 순서를 건너뛰고 싶으면 가령 다섯 번째로 순서를 건너뛰기 싶다 싶으면 다섯 번째 클릭을 해서 편집장을 불러낸 다음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 다섯 번째 창이 나가고 그 다음 이어서 여섯 번째 창이 대기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이죠. 다시 한번 프로젝터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. 한편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창을 여기 이걸 클릭을 하면 좀 크게 나오죠. 그래서 강사가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죠.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설명창이 더 크게 보고 싶다.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창이 더 크게 돼서 크게 볼 수가 있죠.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좀 줄어들죠. 이게 줄어들게 하는 것은 소개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강의하려면 이 화면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줄이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. 한편 이 화면도 프로젝터로 내보내고 싶다. 그러면 그냥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 화면도
강사 화면도 바로 프로젝터로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원고 내용이 많고 글씨 폰트를 좀 크게 합시다. 한 화면을 다 내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슬래시 영어로 P 또는 P자리가 한글로는 A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. 이것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그리고 송출을 누르면 P는 페이지 이젝트의 약자로 프로그램에서 슬래시 P를 만나면 이것이 첫 번째 페이지,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페이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. 일종의 사인이죠. 그래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프로젝터는 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 대기 자막으로 그 다음 화면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. 한편 프로젝터에 보면 지금 첫 번째 아까 원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이렇게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다시 원위치에서 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번에 이 화면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.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두 번째 화면에 나가고 프로젝터에는 역시 두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강사는 언제든지 지금 내온 걸 보기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젝터로 송출할 수도 있고 또 양이 많은 경우엔 슬래시 P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강의 중에라도 입력을 해서 바로 저장하고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또 페이지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송출을 부담하면 또 화면을 크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똑같은 요령으로 독자 이도 창도 크게 해서 송출 버튼 클릭하면 똑같은 요령으로 자막에 나가게 되고요. 이제 더 이상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. 자, 마지막 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갈 자료가 없습니다.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를 보여주죠. 이렇게 해서 그림 자료를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. 그러면 하나의 한 권의 등록 가능한 그림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개의 목차에는 15개의 단락을 정리할 수 있고 한 단락에는 8장까지 그림을 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목차에 120장까지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한편 책 한 권에는 목차를 50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50개 목차에 15개 단락에 8장 그림을 하면 한 권의 책에는 약 6,000장의 그림을 수록할 수 있다. 이런 상황은 그렇죠. 뭐 반으로만 잡아도 3,000장 이상의 그림을 수록할 수 있다. 이것을 만약에 60권으로 또 환산하면 36만 장의 그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더 확장을 해서 서재실에 있는 이 자료까지 같이 감안을 한다면 한 권의 책에 50권의 목차가 있고 목차별로 15개까지 파일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750권의 컴퓨터 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. 이것을 60권으로 환산하면 45,000권. 그래서 결과적으로 60권 책에는 컴퓨터 그림 자료, 그림 자료가 아니라 연결된 파워포인트라든지 동영상이든지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그 자료를 45,000건 등록할 수 있고 또 그림만으로 계산하면 36만 장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60권 그 자료 60권에 모두 40만 5천 건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. 조금 골치 아프죠? 다시 한번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개의 목차에 모두 135건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또 한 권의 권에는 50개까지 목차가 있으니까 곱하면 한 권의 책에 6,750건의 자료를 그림 자료 또 컴퓨터에 작동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6,750건을 등록할 수 있지요.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한 권의 책을 만든다 그러면 6,750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
컴퓨터 파일을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,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 목차별로, 또 책별로, 또 단락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림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